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이번 주 특히 뭐 방송 자체가 하루는 또 늦게 하루는 또 일찍 하루는 또 늦게 시간대가 조금 뭐 균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과 시황글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일정이 오후에 조금만 있더라도 이게 일 좀 보고 식사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시장 둘러가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상을 찍다 보면은 시간대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뭐 쉽게 그냥 뭐 제가 느꼈던 시장 내용대로 그냥 쑥 풀어버리면 사실상 장 마감하고 그냥 훌훌 이야기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내일 매매할 것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반성 고찰 뭐 등등 하고 나면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또 중장이든 지금 뭐가 시장에 문제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나는 어떤 그 시나리오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 평소와 같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제도 시장이 좀 어려웠고 오늘도 사실 시장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빠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때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매수하고 매매하고 추격 매수하면서 올라갈 때 잘 팔고 내려오고 하면 괜찮을 것이고, 오늘 뭐 네이버 뭐 이슈가 터졌을 때 어찌됐든 들어가서 한 입이라도 먹고 나온다든지 했으면 이 또한 또 잘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이버, 그리고 오늘 네이버의 상승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뱅크웨어 글로벌, 그 다음에 NH 캐시피 등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이들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늘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빡셌던 시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만한 시장이 오늘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석 전, 추석 전 최대한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연휴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부터 연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 다음 주 월, 화, 수,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 아마 수요일 정도나 혹은 뭐 화요일 정도 시즌이 좀 바닥을 잡고 뭐 움직이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도 지수가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우리가 상투를 찍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조정으로 시장을 판단을 하고 종목군들을 볼 것이냐, 이 차인데요. 저는 여전히 이 과거보다 늘어나 있는 시장의 유동성과 그리고 올라왔을 때 상당히 견조한 흐름으로 시장을 끌고 왔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흐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해버리는 수많은 종목군들이 발생을 했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에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주식을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제약바이오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이거 비정상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은 나오겠죠. 수급은 항상 주식의 시세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의 수급이 이상하게 좀 변하는 모습이 있고, 또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이상하게 꼬여버린 게 참 문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바이오 하락세 속 연속적인 3일 연속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주식 교환 빅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무려 거래대금 3조 6천억,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 거래대금 1위, 역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네이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거래대금 합격, 박스권 돌파 합격, 눌림시 관심은 봐야 되는 거는 맞다.
두나무 흡수하게 되면 대박 호재는 맞다. 두나무 시가총액을 더하고 이거를 자회사로 해서 놓으면 최대 7조에서 8조는 올라가야 되니까 한 20%는 더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대폭 20% 잡으면은 27만 5천 원, 28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수급과 함께 들어와서 눌림에서는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부분에서는 어찌되었든 저는 일시적 조정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할 종목군들을 선정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느끼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강력한 쏠림이 많죠. 예를 들면 로봇에서 뭐 끝도 갓도 없이 올라간 종목을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올립니다. 이 주가의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올려요. 이게 펀더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종목이 꺾이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처럼 그냥 계속 올립니다. 그러한 종목이 거래대금도 많고 자금도 많이 쓸어가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의 수급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 시장이었다. 고로 사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유동성과 이 정도 지수의 흐름이라면 눌림 포인트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도한 상승, 그다음에 과도한 눌림이 지금 시장에 진행되는 게 약간의 트렌드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조선업종에서 나온 거죠. 무려 올라갈 때도 연속적으로 9거래일, 10거래일 무조건 무식하게 올렸다가 떨어질 때는 지금 10일 내내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 없이 또 한 번 더 떨어져. 그럼 떨어짐도 강력한 N자 파동으로 떨어져야 그 정도로 죽여놔야 종목군들의 눌림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하단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못 사게 만들고 떨어질 때는 너무 잘 사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까다로운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의 하락 종목수는 대략 한 1200개,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 많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었는데 그나마 장 막판에 살짝 올려주면서 올라왔죠. 오늘도 보면 중간에 여기 올라가는 척 하다가 꽤 부시면서 굉장히 크게 시장에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 큰 폭의 하락, 오후장에는 반도체까지 밀어버리면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빠지는데 오랜만에 2차전지 종목군들 좀 끄집어 올리면서 지수 좀 방어하는 거 그 정도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었고 유동성은 굉장히 뚜렷하게 좋은데 환율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정도 흐름이고요. 유일하게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요새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좀 이상해요. 코스닥 특히 제약바이오가 착살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파월의 증시 고평가 발언 그리고 전일 굴비스 총재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등 여파 더불어 단기시장 상승이 둔화되며 2일 연속 약세 속 국장도 코스피는 견조했으나 코스닥이 3일 연속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쏠림이 심하고 매일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아니 훨씬 많은 폭락장 수준으로 많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상황이었기에 어제 오늘 코스닥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시장 까다롭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 주인 것 같고 조심조심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은 한 주인 듯 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장 조정이 특정 섹터에서는 스쳐가는 조정이요. 또 다른 섹터는 정말 털어버리는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천차만별 그 예상이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손절하고 있고 저도 물량 줄이고 있고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픈 손가락 잘라내는 거는 그냥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그만큼 뭐 포모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포모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막 그 조급해지는 마음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항상 이럴 때 특히나 우리가 뭐 손실이 나거나 이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손실을 단기간에 복구하려는 이 복구 심리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종목을 접근했을 때 매수의 근거가 뭔지 그 근거를 명확히 알아야죠. 이걸 단기로 들어갔냐 뭐 일정으로 들어갔냐 장기로 보냐
스윙으로 보냐,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어떤 트리거에서 난 들어갔는데 그 트리거가, 그러니까 매수의 이유가, 근거가 훼손됐으면 그냥 뒤도 보지도 말고 일단 뭐 기계적으로 팔아버려야죠. 그게 이유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반도체 섹터 마이크론 실적 이후 넓게 다 나온 걸까요?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튀는 상황인데 이쪽은 상승이 매우 강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일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보는 것도 방법이고, 위에서 조금 물려 있는 분들은 버티다가 밑에서 물 타가지고 비중을 채워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목 선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각 파트별로 다 있죠. 그러니까 테스트,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시각, 칠러, 연마, 그다음에 테스트, 노광에 들어가는 소재 등등, 아무튼 각 파트별로 구분 지어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심텍 이런 종목군들도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다 좋아 보이네요. 이상하게 반도체 쪽은 그나마 다 좋아 보이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도 이 지수 상대 강도라고 하죠. 지수 상대 강도 대비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문제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실적이 3, 4분기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지금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빠져도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파월의 고평가, 골세 발언, 시장 예상은 10월 금리 인하가 원래 90% 확률이었습니다. 근데 증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지 않나요? 오늘 방금 미국 GDP가 속보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3.8% 성장입니다. 3.8%. 우리나라 1년 성장이 지난번에 나왔던 게 0.8% 나왔죠. 경제 규모로 따지면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이 3.8%, 지금 미국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좌우지가 금리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제약바이오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준 거죠. 혹여 이런 걸 다 알고 빠졌을까요? 아무튼 수급은 이런 모든 것보다 먼저 움직였다라는 게 저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약바이오 어제 초대량 매도 수반 하락이 찜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시장 빠지는데 제약바이오 몰빵하듯이 다 삽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오늘도 몰빵하듯이 제약바이오를 시가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제약바이오만 사고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찝찝하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쪽은 바로 반등은 하겠죠. 단기 20%를 뺐어요. 3일 동안 20%씩 빠졌어. 올라가는 것도 무섭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건 더 무섭게 빠졌단 말이죠. 그럼 반등은 하겠죠. 근데 그 반등의 강도가 저는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고로 그 반등이 약할 것을 먹고자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하고 보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트럼프가 일라이 릴리 회장한테 친서를 보냈죠. 야, 9월 27일까지 약간이나 해. 안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하겠어. 답변은 9월 27일까지야. 라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번 주죠. 그럼 어찌됐든 이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이게 해소가 되면 혹시 압니까? 미국의 신약을 판매하고 있는 돈 잘 버는 바이오 몇 명 있잖아요.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지.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런 쪽도 같이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날이었습니다. 중간에 아침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하고 올라갔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박스권 매매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뭐 박스권 상단인데 다시 박스권 하다 놓으면 언제든지 매수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네이버 단독 기사가 좀 나와서 순간 찜찜해가지고 일단은 저도 타서 매매는 오늘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단독이었지만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이후에 확정된 바는 없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네이버도 두나무도. 그래서 서로 간에 논의는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이제 외부 갔다 와서 이제 지인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자료를 좀 수집해 봤는데요. 지금 주식 비율 논의가 뉴스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네이버가 50% 찾아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50%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제 주변에는 더 많네요. 50%가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네이버가 두나무의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50.1%가 되면 이 영업이익을 100% 네,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두나무의 영업이익을. 근데 만약에 50.1%가 안 돼 버리면, 그런 상황이면 전체의 영업이익을 또 반영을 못하는 또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부차하고 어찌되었던 두나무를 품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초대박이다. 네이버는 초대박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20%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면 오늘 상한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 10조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상한가 20%이 정도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일단은 11.4%가 올랐는데요. 단기적으로 네이버 차트를 보면 27만 원대의 저항이 있으니까 27만 원까지는 어찌됐든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내일 좀 빠지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들어올린 친구들은 사모펀드였어요. 사모펀드가 먼 돈이 많아서 1300억 그냥 배팅하고 투신이, 기관이 오늘 대충 3700억을 샀기 때문에 그 기관 애들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기관 애들이 털고 나가면 단기 좀 눌림이 깊을 거고, 기관 애들이 안 털고 나가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8%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하락으로 인해서 내일 시초가 급락 출발한다면 24만 4천 원 구간에서 또 지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빠지면 또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강했던 종목이 내일 미 증시 하락에 의해서 빠지면 매수의 기회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뱅크웨버, 글로벌, 뭐 NH, KCP 다 뭐 강하게 올라왔는데,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그게 전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게 NHN KCP였는데 막대한 거래 대금과 힘에 의해서 상승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숏을 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롱으로 매매를 못했네요. 그냥 네이버만 매수하려고 좀 보다가 눌림 놓치니까 NHN KCP를 매매를 못했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돌파하는 것 같고 바로 위에 2만원 라운드 피규어가 있으니까 뭐 2만원 한번 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근데 2만원 위에 올라가면 고점을 만들 거예요. 왜? 얘네들이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갈까요? 사업 성향 자체가 박리담에다가 예전에는 이 네이버 페이 그 이런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빅테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토스도 페이를 직접 피지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이버도 일정 부분 하지만은 자기가 피지를 직접 합니다. 말이 그 협력한다는데 네이버 페이 안에서 피지사는 총 8개,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NHN KCP 각각 해가지고 거의 반반 정도 하고, 나머지 한 열 몇 개사들이 나눠 먹는 구조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거죠. 박리담회, 즉 영업이익이 4% 5% 크게 못 올라가면 영업이익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주가의 한계치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고점 추격 매수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는 물론 해볼 수 있는데 내일 말하는 겁니다. 내일 추격 매수 좀 주의하셔라. 그리고 로봇 쪽은 정말이지 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오늘도 네, 로봇에서 안에 상한가를 좀 만들었는데 AI 코리아가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는데
뭐 최근에 신규주들의 흐름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상한가 가더라도 잘 안 죽습니다. 그럼 미 증시가 안 좋아서 내일 AI 코리아가 갭이 안 뜨면 이런 게 또 약상 매매로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주, 그리고 조선주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계속 실적 부분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방산도 나쁘지 않아요. 방산도 풍산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리 가격 급등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색깔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밋빛 시장이 어찌 보면 일순간에 암울해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시장의 조정을 모든 섹터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끌고 온 반도체 쪽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 조정으로 일단 판단하고 보려고 합니다. 메가톤급 이슈가 아니면 가급적 돌파를 지금은 좀 자중하면서 볼 예정이고요. 누림 또한 현 시장의 특징이 특정 sek터 쏠림의 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안 하든지 조심할 예정입니다. 명절 전까지. 자, 빠르게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가죠. 코스닥 지수만 좀 볼게요. 코스피는 뭐 지수가 안 깨졌고 미증시가 이러하니 내일 아침에 좀 뺐다가 올릴 건데 빠져도 코스피는 들어 올릴 것만 같아. 제가 볼 때는 들어 올릴 것만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일 하락인데요. 내일 하루 더 빠지겠죠. 내일 빠지면 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빠지면 또 아래 꼬리 잡을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급락이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또 내일 오히려 시가 개파락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영상 끝내고 좀 고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뭐 여전히 네, 11선 지켜주면서 강한 상태고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11선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 아침에 깨더라도 이런 기준봉이 있는 자리에서는 올라올 확률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3에서 4% 이상 큰 조정 안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 아직도 5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내일도 빠지면 이 5일선 안 깨고 계속 우상향 중에 있을 것 같네요. 결국은 여기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엄청난 탄탄한 흐름과 수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 첫 급락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선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빠지면 내일 11선이 82,000원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순간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빠진다, 11선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이런 아래꼬리 근처에서는 나온다. 정할 거 없으면 삼성전자 단타 치셔라 라는 거고요. 반도체에서 최근에 가격이 올라왔던 게 테스가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서 오늘 4%죠. 내일 빠지면 어떻게 될지 좀 봐볼 것 같고, 최근에 거래대금으로만 놓고 보면 심텍, TLB 이런 친구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 줬던 부분인데요. TLB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상태에서 올라온 종목이라 11선 45,000원 구간에서 지지 나오는지, 심택 거래대금 많이 붙었죠. 11선 이 구간이 돌파니까 돌파된 자리 뭐 37,500원 이런 자리에선 지지 나오겠죠. 미증시 하락에 동반 하락을 한다면. 그리고 테크윙도 빠지게 되면 11선 혹은 11선 이탈 자리들 내려오면 또 지지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STI도 이제 후발로 좀 올라오는 리플로 장비인데요. 이 친구들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와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1등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레인지를 좀 내려가지고 여 밑에까지 11선 근처까지 와서 위에서 샀다면 11선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한다든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추세 좋게 올라왔고 기간 외인 수급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어느 구간에선 다 지지를 한다라는 거죠.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조정의 폭이 깊다면 다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여기에 M 디바이스도 뭐 소수 뭐 계좌 관여율 상위 뭐 등등 나오는데요. 딱 기준선 하나 딱 해놓고 여기
여기 근처 떨어지면 보는 거고 안 오면 안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더 많지만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봇 좀 볼게요. 최근에 로보티즈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조정받으면 첫 11선 거래대금 많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첫 11선 정도 뭐 눌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클로버도 사실 저는 29,000원대 다 팔았는데 28,000원대 다 팔았네요. 뭐 이날 다 팔았죠. 이날 한 번 더 들어와서 이날 다 정리하고 이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매매를 안 하는데, 굉장히 3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박스권 돌파하고 50%가 올라왔다. 아, 이제는 단기 고점에 시그널이 물씬 풍기는구나,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아예 안 나오니까 보유자만 가져가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돌파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정쩡하죠. 어정쩡하면 빠질 확률이 좀 높아요. 빠지면 다시 좀 보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에서 최근 막 돌아가면서 막 상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은 AI 코리아가 나름대로 두잇이라는 중국의 1위 협동 로봇 기업이라고 하니까 내용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만원과 이 깨졌던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와주면서 좀 상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때 이제 지수가 막 급락하고 이때 네이버 막 올라오고 막 그랬던 그 순간에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중간에 좀 들어갔다가 손절을 좀 했어요. 좀 느낌이 이상한데 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약손절로 끝나고, 여기는 본전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상따해서 반 팔고 반 좀 들고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새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뭐지 AUW인가 SW, 기억도 안 나네요. 거래대금 상위에 AW인가.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신규상장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세요. 뭐 그냥 센 것 같습니다. 뭐 IT캠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IT캠, 유로핏,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 다 신규상장들이고, 어, 너무나 신규상장 종목군들이 세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AI 코리아도 신규 상장주가 이제 올랐으니까 내일 미 증시 약세에서 약하게 출발하면 이렇게 했다가 좀 올라갈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대금 많은 상태에서 좀 올라왔고, 워낙에 이 종목도 그 유통되는 거래량, 그 기본적인 거래량이 적었던 종목이거든요. 주식수가 좀 적었던 종목이라 오늘은 이 주식 시가총액이 900억이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려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네이버가 엄청난 시세를 났는데요. 저도 단독 기사 보면서 단독이라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기사가 나왔을 때. 근데 이거 큰 거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뭐 매매는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좀 들어가서 뭐 24만 원 근처 그래서 짧게 1.5%인가 하고 반 팔고 추가 매수해서 나머지 다 팔고 말았는데,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종목이. 아무튼 중간중간에 뭐 짧게 1%씩 뛰게 하고 막 그렇게 매매하고, 종가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 하면 안 사야 돼서 그냥 안 사고 넘어는 갔는데요. 거래 대금 보면 지난 이 앞에 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상태고,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빠졌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와서 주봉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이 구간, 이 겹쳐 있는 구간이 강력한 거래, 그러니까 저항이죠. 여러 번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 봉이 겹쳐 있는 거고 여기까지 확대하면 여기도 윗꼬리 구간이 얼마죠? 25만 5천 원. 그러니까 저항 받을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를 이제 바로 가든지 아니면 살짝 밀렸다가 그 다음 주에 가든지 하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고 이때 거래대금과 이번에 주봉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지금 하루만 올랐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뭐 많을 수는 없겠지만 내일도 거래대금 많이 터치면 이 거래대금을 능가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월봉 기준에서 보면 완벽하게 걷어내지는 못했어요 이 자리를. 근데 여기서 깨져 때 만들어진 이 갭 구간 24만 천원 24만 천원하고 23만 2천원 구간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24만 2천원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밀리면 지금은 받아도 되겠다. 지금은 받아도 되겠다. 강한 거래대금과 모멘텀을 동반해서 빠졌기 때문에 눌리면 24만 2천원 혹은 24만 4천원 내가 좀 공격적이다. 좀 위에서 여기 윗꼬리 고점 24만 6천원 정도에서 눌림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히어로는 네이버였고요. 지금 뭐 조선 쪽에서 어제 이제 기본적으로 HJ 중공업이 빠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에 4% 올랐던 게 2.4% 상승이었죠. 이러면 확률적으로 빠지는 게 맞죠.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는 주식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N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보통 N자 파동 이후에 대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N캠을 볼게요. 과거의 주식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배움에 의한 거죠.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락, 반등, 하락, N파 상승 이런 케이스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강하게 하락, 반등, 하락, N자 그리고 지지, 반등, 죽음 이런 애들은 여기서 하락, 반등, 하락, N파, 반등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주가의 반등이 제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잘 안 죽어요. 대장주들은 이수 페타시스 예를 들면 과거에 차트를 공부해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온 종목이 죽을 것 같죠. 근데 뭐 이때는 좀 다른 케이스겠네요. 얘는 너무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 같고 절대 아무튼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HJ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승 파동 자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즉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어찌 보면 상승 대비해서는 약한 하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볼 때 HJ 중공업과 세진 중공업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해서 함께 좀 종목군들을 펴놓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종목을 볼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들을 선별해 놓고 들어가야죠. 여전히 엔진 쪽은요 실적이 깨지지 않고 실적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 쪽이 좀 빠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이 예쁘게 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엔진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주면 네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했고 뭐 했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돌파 이후에 3거래일 무려 4거래일 연속 하락이죠. 이번처럼 하락이 연속된 적도 참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항상 빠져도 이런 120평선 그러면은 많이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들 내려오게 되면 반등은 하겠구나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해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가캠이나 ABL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가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을 어찌됐든 좁혀야 되겠죠. 이 친구도 무조건 61선 그래서 항상 반등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조정의 폭이 크구나 이렇게 본다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항상 122평선 기준으로 타고 가다가 많이 빠지면 241선 기준이니까 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아직은 아닌가
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D&D 파마텍도 웬만하면 21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21선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릭스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종목군들이 장기 평선과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다. 시세가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오늘 좀 강하게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또 고려원전 연장에 대한 부분을 10월 23일로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약간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지게 됐을 때 어디까지 빠졌는지 생각을 해놓고 접근해야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주가의 실적이 안 올랐냐? 올라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뭐 손절 또 이리저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네이버로 사실은 대부분 수익을 실현했는데 아침에 뭐 느닷없이 뭐 이상한 종목에 돌파로 들어갔다가 손절하질 않나. 세명전기는 엊그저께 일부 팔고요. 이렇게 해서 일부 팔고 오늘은 저 밑에서 손절하고 혹여나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손절하고 풍사는 오늘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매매를 안 해서 그런가 없네요. 매매를 안 해서 없네. 아무튼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난이도가 약간 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일수록 매매는 하셔도 되는데 손실이 났을 때 너무 과도하게 회복하거나 복구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접근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회는 항상 오더라고요. 항상 매일 올 수도 있어요. 매일.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